안녕하세요. 상호 김지혜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KBS 1차 시험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영상은 2차, 3차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공략법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BS 2차부터는 직접 스튜디오로 가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KBS 2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총 4명이 한 조가 돼서 방송국의 그 스튜디오에 4명이 들어가서 쭉 뒤에 이제 의자에 앉습니다. 앉으면 이제 그리고 한 명씩 마이크 앞에 나가서 단문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총 4문제가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4문제였어요.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2차에서는 총 4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 3개, 나레이션 하나 이렇게 나오고 읽어보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약 4분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단문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읽어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스튜디오에 4명씩 쭉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마이크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굉장히 잘 골라야 돼요. 나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굉장히 잘했을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괜찮은데 하나 더 들어볼까 하고 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는 이제 심사위원이 지칭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1번을 했어요. 그럼 심사위원이 그러면 밑에 있는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심사위원이 지칭해주는 문제는 본인이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없는 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자신 없는 거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일단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첫 번째 문항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굉장히 잘하면 심사위원이 더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문제만 하고 1차, 2차에서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단문을 가장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이 두 번째 문제를 콜을 줬을 때 그때 또 당황해하지 말고 잘 하려면 미리 준비를 모든 문제를 다 읽어보고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단문 분석을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수험생 얘기를 들어보면 2차를 갔는데 너무 막 긴장하고 막 이래서 15분 동안 이 단문을 다 못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서 네 그냥 딱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빨리빨리 파악되는 단문 그거 하나만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두 번째로 심사위원이 이제 콜한 단문을 잘 못한 거예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문을 막 정말 이만큼씩 쌓아놓고 빨리빨리 단문을 읽고 빨리빨리 분석하고 설정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연기해야 되겠다 계획까지 짜고 이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2차 시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치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시험은요. 2차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은 3차는 스튜디오에 혼자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2차는 이제 4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3차는 혼자 들어가서 많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혼자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문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주어졌어요. 그 5개의 단문이 또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대신에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30분을 주어집니다. 시간은 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도 단문 하나당 한 6분 정도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문항 중에서 연기가 3문항, 해설이 2문항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3차도 역시 2차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고 상황 설정하고 또 감정선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3차 같은 경우에는 단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단문을 해버리면 너무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여러분이 설정 한 뭐 초반에 한번 넣고 중반에 한번 넣고 또 끝날 때 한번 넣을 수 있는 어떤 뭐 동작선이라든지 아니면 변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좀 줘서 재미를 준다든지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들었을 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어떤 한 좀 임팩트 있는 연기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3차에서는 이제 면접을 같이 봅니다. KBS는 면접을 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3차가 결국엔 마지막 차수가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뭐 라디오 드라마는 자주 듣는지 뭐 평소에 듣던 라디오 드라마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또 평소에 책은 많이 읽는지 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언더에서 성우일을 했는지 했으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경력사항에 본인이 적은 일 있죠? 네, 그걸 보면서 또 물어봅니다. 적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일이냐, 언제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뭐 KBS 최종에 몇 번 올라왔나, 또 그동안에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나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또 본인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의 연기를 지금 한번 얘기해보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 생각이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상 문제를 좀 뽑아놓고 미리 집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미리 좀 생각도 해보고 준비를 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KBS 2차, 3차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KBS 2차, 3차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10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우 시험은 나의 장기 자랑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나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보여주자. 기억하세요. 굳이 내 단점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내 장점만 보여주면 됩니다. 내 목소리 중에서 가장 좋은 목소리. 네. 내가 평소에 난 이런 연기를 잘해. 난 이런 감정을 참 잘 표현하는 것 같아.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시험 단문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이 단문을 내 장기를 보여주는 걸로 이용하는 단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단문 중에서 나의 장점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단문을 찾자.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고민하는 경우 많아요.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서 선생님 저 1번하고 2번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1번이랑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2번 감정이 가슴에 와 닿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감정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연기를 잘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번을 하고요. 2번을 나의 가장 좋은 목소리로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네,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목소리로 가슴에 와닿는 감정의 연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2번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연기 2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하자.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하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고 싶은 단문을 하나 했죠? 심사위원이 하나를 더 시켰어요. 그랬을 때, 2가지 단문을 했을 때, 완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어떻게 느낄까요? 우와, 저 사람은 정말 연기력이 넓구나. 연기력이 되게 다양하구나. 그러면 나중에 뽑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시키기가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자, 4번째입니다. 감정은 솔직하게 하자. 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감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을 얼마나 크게 표현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진실되고 솔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정을 크게 해도요. 가짜 감정은 다 느낍니다. 누가 느껴요? 심사위원이 느껴요. 아니 시청자도 느끼는데 심사위원이 왜 못 느끼겠습니까? 가짜 감정은 다 느껴져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들 심사위원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얼마나 크게 표현하는 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감정이 얼마나 진실되고 솔직한 풍부한 감정선이 안에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은 내 감정으로 솔직하게 하자. 자, 5번째, 연기는 성우가 아닌 배우로 하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종이 보고 마이크 앞에서 2차원적으로 하는 연기, 네, 그런 연기 아니고요. 배우 연기를 해야 합니다. 배우 연기는 뭐죠? 얼굴 표정이 있고 동작이 들어가는 입체적인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 자, KBS 시험 보러 가면요. 여러분들 연기하는 모습 바깥에서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 KBS 마이크는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면서 해도 소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크 앞에 딱 붙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마이크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라고 생각하고 몸, 팔도 쓰고 다리도 쓰고 표정 짓고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배우 연기를 하세요. 네, 중요합니다. 6번째, 자, 무조건 천천히 하자입니다. 여러분들 긴장하고 시험 보러 가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거의 다 2배 이상 빨라져요. 자, 연기 빨리 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금방 후닥닥닥닥닥 연기해버리고 나오면 그러면은 뭐 듣는 사람도 방금 뭐가 지나갔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될까요? 네, 틀릴 확률 많이 높아지고요. 발음 잘못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무조건 천천히 하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7번째입니다. 자, 컨셉을 잡을 때 이왕이면 긍정 컨셉으로 하자입니다. 네. 자, 단문의 내용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단문에서 느껴지는 그 인물의 캐릭터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불분명한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왕이면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 자, 그리고 상대도 이왕이면 좀 이성으로 느끼는 상대. 네. 그런 걸로 컨셉을 잡으면 좀 더 연기가 어떨까요? 연기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이왕이면 나쁜 사람보단 좋은 사람으로 잡자라고 한 이유는 좋은 사람으로 잡고 긍정적인 감정선을 표현할 때 목소리가 더 예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단문에서 느껴지는 캐릭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를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왕이면 나쁜 사람보단 좋은 사람으로 설정하자. 알겠죠? 자, 8번째. 하다가 실수하면 다시 하지 말고 연기로 승화시키자. 네. 우리가 말하다 보면 버벅거릴 수도 있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다가 막 버벅거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연기가 뭐예요? 평상시 생활 대사잖아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이제 그랬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마치 연기처럼 승화시키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죄송합니다. 저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러면 일단 이제 심사위원들도 약간 뭐 좀 짜증도 나겠죠. 계속 또 다시 하고 이러면 그것도 그렇고 스스로도 일단 벌써 긴장이 또 됩니다. 한번 끊고 또 다시 하면 더 긴장도 되고요. 하여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추천하는 거는 실수를 하면 계속 다시 하기보다는 그거를 그냥 연기로 같이 승화시켜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기처럼 만들자.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자, 해설. 여러분들 해설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긴장하고 많이 딱딱하게 하는데요. 자, 해설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자. 해설은 무조건 내용 파악, 띄어읽기만 신경 쓰자. 네, 띄어읽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 맙시다. 네, 어디에서 끊고 어디를 붙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안정적인 톤으로 하면 되고 정확하게 끊어야 되는 거. 네, 띄어읽기 잘못하면은 여러분
이거 떨어져요. 떨어져.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번째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할 거. 감정에 너무 몰입해서 발음도 안 되고 목소리 뒤집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감정을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자기가 감정에 막 몰입은 했어요. 막 엄청 열연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대사 전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찢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연기를 했어도 여러분이 성우시험에서 붙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 그건 절대 마이너스예요.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이 제가 아까도 그랬죠? 감정이 막 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다거나 그걸 좋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느라고 막 대사 전달도 안 되고 소리도 안 좋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KBS 시험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KBS 시험 보러 가서 꼭 합격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합격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